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11번부터 15번까지 다섯 문항 또 풀어볼 겁니다. 자, 연말이라서 업로드가 조금 느립니다. 일이 많아가지고요.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민경채 13년도까지 꼭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항상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보기 먼저 읽고 올라갈 겁니다. 키워드 먼저 잡자고, 그죠? 백목련은 중국에서, 일본 목련은 일본에서 들여왔다. 백목련과 원산 목련은요, 벌어지는 정도로 구별한다라고 돼 있고, 디귿 원산 목련은 꽃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다. 늘 푸른 나무인 후박나무랑 호호노끼는 같은 나무다. 올라갑니다. 목련은요, 키워드 바로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예,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 키워드 바로 나옵니다. 이렇다고 하고요. 잎이 돋아나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뭐가 먼저 나온다? 흰 꽃이 먼저 나온다. 자, 그러면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그윽하다. 이런 거 대충 읽으세요. 자, 주위에 대개 중국에서 들여온 백목련이 많다. 우리나라 원산은요, 꽃잎이 좁고 얇으며 활짝 핀다고 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 백목련은 이렇게 돼서 절반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예, 두 개가 완전히 이항 대립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이외에도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 목련이 있다. 기억도 맞는 게 됩니다. 예, 정답은 4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밑에 읽어보시면 리을, 후박나무랑 호호노끼는 다른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번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예, 정신 차리고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복수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니은 외국인, 국내 체류 중 등록 외국인 외에는요, 가입이 불가능하다. 즉, 등록 외국인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서비스에 가입한 자는 출입국 시 항상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한미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상호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요, 10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 이런 숫자에 있는 거는 의외로 지문에서 눈에 잘 띄어서요, 찾기가 쉽습니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후에 여권을 재발급받았어요. 즉,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 일단 읽어봅시다. 이 서비스는요, 대한민국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명칭으로요,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를 등록하고 이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해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대면 심사를 대신해서 12초 이내, 그러니까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요, 가입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 복수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요, 외국 여권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죠? 예, 외국 여권일 때는 가입을 못 한다는 거지, 다 가입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인의 경우, 이 상호 이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번 틀렸습니다. 자, 쭉 갑시다. 전자여권 소지해야 된다. 바이오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죠. 수수료 면제되고, 자, 여기가 중요하네요. 한미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상호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하려는 미국인은요, 100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련이 없고요. 가입 후 이용 도중에 여권 또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5번이 나올 것 같고요.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즉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읽어보면요, 가입한 사람은 출입국 시 이 게이트 또는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뭐 복수 국적자이니 외국인, 뭐 국내 대한민국 국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마치 법령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자꾸자꾸 읽으면서 연습해 줘야 실전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적정 기술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 금방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그거 배제하고 문제 이해형이라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적정 기술은 실제 활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적정 기술은 기술력이 앞선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은 대체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첨단 기술은요, 복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적정 기술은 빈곤과 불균형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현상과 원인 규명에 더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거고. 5번 자선의 목적으로 소외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한된다. 즉 비용을 안 받는 거에 국한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간단한 과학기술 원리를 적용해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적정 기술 혹은 따뜻한 기술이라고 한다. 완전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죠,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의 기원은 작고 지역적이며 시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간디의 문례. 그러나, 항상 그러나, 역접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 지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however 뭐 이런 거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적정 기술이 반드시 첨단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첨단 기술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영국에서는 최첨단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 자, 사례는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기에선 지금 사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적정 기술은요,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세계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충분히 의제화되어 있기도 하고,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 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4 번이 또 틀린 겁니다.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좀 더 두고 있는 거죠.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보다요. 자, 그다음에 지금도 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이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라는 거지. 뭐? 온라인상이나 보고책자 상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용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대부분의 제품 개발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사업 규모나 유통 인프라가 매우 영세하다라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구매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상 제공만이 적정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저비용이지만 여기 나와 있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번 기회에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4번. 제가 좋아하는 퀴즈로 이제 넘어갑니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를 먼저 볼 건데요. 보시면 특이한 게 뭐다? 보기의 진술 방식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수입한 선글라스 9년 10월 판매한 안경테 도매상 A 당귀 수입해서 10년 5월 한약방에 판매한 한약재 전문 수입업자 B 구기자 12년 2월 식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여긴 중요하지 않네요. 수입 냉동보거 11년 1월 음식점 주인 냉동 옥돔 12년 8월 양도한 도매상 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문 읽어봅시다. 각국의 이런 제도 이름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이 제도이다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유통이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랑 유통업자만 의무가 있대요. 수입자랑 유통업자 그럼 누구냐?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 되죠. 지적 물품을 수입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사람이고 지적 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어쨌든 양도하는 자 도매상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서 도매상이랑 수입업자 빼고 다 지워 버립시다. 1번 도매상이고요. 2번 수입업자, 3번 수입업자, 그다음에 4 번은 음식점 주인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날려 버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도매상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제 물품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지정 물품을 양도한 경우 또 재판매한 경우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라 하면 이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예요. 지정 물품의 유통이력 신고 의무는 표의 시행 일자부터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일자 전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유통이력 신고 대상 물품을 살펴봅시다. 지금 선글라스, 당귀, 구기자, 또 냉동 옥돔 요거를 보면 되는데 찾아보자고요.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이렇게 있습니다. 선글라스 10년 2월에 시행하죠. 날짜 전이라서 탈락. 4번도 지우고. 구기자랑 당귀 10년 8월입니다. 10년 5월이죠. 2번도 탈락. 여기 12년 2월이니까 괜찮고요. 옥돔 봅시다.
13년 2월이죠. 근데 12년 8월이죠. 날짜 가지고 장난쳤다고요. 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하나만 띵 남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푸니까 쉽죠. 요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5번입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연골 무형성증의 질환이 있는 임신 20주일 임산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아, 여기선 동의가 좀 중요한가 봅니다. 동의의 주체들이 나와 있고요. 풍진 28주 임산부가 동의. 분명히 이런 그 질병이랑 지금 주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밑에도 보면. 그리고 누가 동의했다. 이거 3 개가 이 문제를 푸는데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디귿 남편이 실종 중인 상황에서 임신 중독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20주일 임산부가 동의한 경우 실종이라는 특이 사항이 들어갔고요. 이거 질병인가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리을 남편이 실업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16주일 임산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자, 올라가 보도록 하죠. 허용 한 개가 나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런 거 중요하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즉 사실혼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5가지 호가 나와 있습니다. 1 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이 있는 거. 여기서 말 안 하고 밑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밑에서. 구체적으로 뭔지 여기 나오죠. 1 항 1 호에 따라 이거 연골 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그 밖에 유전성 질환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충족이 됐는데 나머지 기준도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전염성 질환이 있는데 전염성은 또 뭐야? 그죠?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간,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모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경우. 자, 됐고 1 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못 받으면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1 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요 친권자, 후견인. 근데 이런 건 지금 보기에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굳이 주의 깊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아, 이게 크다 지금. 그죠? 24주 넘어간 거 다 지워 버립시다. 니은 지우면 되겠네. 그죠? 니은 지웁시다. 니은. 아니, 그러면 2 번이랑 4 번만 남는다는 거죠. 리을 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쭉 읽었을 때 실업자 이런 얘기 있나요? 경제적인 얘기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당연히 틀린 거고요. 정답은 2 번으로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기억은 지금까지 읽은 거를 토대로 당연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도 뭐 임신 중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생명의 위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각한 질환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20주일 괜찮고 남편이 실종 중이니까 임산부 혼자만의 동의도 동의만 있어도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 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 그래도 업로드 시간이 한 12시 자정 가까이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내일까지 나머지 10문제 또 마저 풀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